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증 논란을 부각시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여서 향후 여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의 긴급의제로 상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응책을 논의하는가 하면 정부는 오는 12일 일본과 양자 협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하는 등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정치와 호장령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계속 시끄러운데 민주당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런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항상 나왔던 것이 위장 전입, 뭐 탈루, 그 다음에 투기, 음주운전, 탈세, 음주운전, 논물 표절 등이 아주 뭐 단골 메뉴로 나와서 정책 검증은 아예 뒷전이었고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하는데 청문 시간들 다 쓰고 말았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 이런 문제는 좀 깔끔하다고 여야 모든 의원들이 좀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많이 제기됐던 문제들은 깔끔하다.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연 그러면은 검찰총장으로서의 능력이라든지 이 정치적인 어떤 외압을 견디면서 올곧게 수사를 해 나갈 수 있느냐, 검찰 조직을 추스려 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역시 그 강골, 그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나는 청문회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외압에 굴하지 않았던 그 모습대로 검찰총장직을 수행을 하셔서 이 정치권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의 모습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완전히 분위기가 반대입니다. 지금 자진 사퇴하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증 논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소위 말하면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제대로 수사하느냐, 정의롭게 수사하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쭉 지켜본 국민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 한 그야말로 양치기 소년 청문회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청문회를 하고 마지막에 결국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증 논란인데 적어도 이제 청문회를 할 때 저희가 공직 후보자들이 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양심에 반해서 숨기고 또 보태고 해서 사실을 왜곡했다는 걸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위증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그 부분에 말하면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네, 다시 그래서 조금 자세히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야당 의원 질문에 소위 말하면 변호사를 소개 안 해줬다라고 했는데.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녹취가 그리고 그 나왔던데. 말하는 도중에도 얼마나 정의감이 묻어나고 정말 강골답게 대답을 하는지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 정의로운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닌가라고 여태까지 소문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적폐 수사도 아주 그 총대를 메고 칼잡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그게 그 한순간에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사과를 하면서 다시 선임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잠시 뒤에 선임을 했다는 이 대법원 판결문이 나옴으로써 다시 한번 이 두 개 다 거짓말임이 입증된 그런 이번에 청문회였고요. 따라서 이렇게 최소한 저희가 거짓말하는 검찰총장을 저희가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번 알겠습니다. 청문회는 그야말로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좀 무롱하는 청문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위증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오늘도 두 분 사이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제 새벽에 청문회가 끝난 뒤에 윤석열 후보자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 발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게 또 진실을 검증하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당시 상황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저게 지금 제가 윤호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네, 저 얘기가 뭐냐 하면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내가 그때 과거 이게 아마 7년 전 인터뷰였다고 하는데요. 기자와의 질문 대답에서 기자한테 내가 했다. 형 사건에 윤대진 검사가 개입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했다. 그랬을 수는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자도 이건 국회에서 내가 위증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윤 후보자의 얘기를 쭉 들어본 적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관성 있게 국회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2012년에 있었던 기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네. 만약에 그 기자와의 대화 내용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윤 후보자가 얘기를 했다라 그러면 저는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기자와의 대화 내용이었고 이 청문회장에서는 일관되게 그 소개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어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대표께서 좋은 말씀하셨던데 이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소개료를 목적으로 소개료를 바꿔서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하고 유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개료라고 하는 금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 안에서 윤 후보자를 그런 소개가 금전을 받았다는 것으로 엮어가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12년 전에 기자에게 바로 그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서 국회에서 마치 위증을 한 것처럼 이렇게 논리를 비약시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그러면 한국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고 윤 후보자가 일관되게 소개한 적 없다고 얘기했고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12년도에 기자에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청문회장에서 그런 거짓말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증으로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말 검찰 조직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의 면모가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으로 걸어가는 이유는 저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은 수사를 좀 책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기싸움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혹은 그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한국당의 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기자한테 거짓말하는 건 괜찮습니까? 저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는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어쨌든 그 자기 후배 검사가 형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바로 그렇게 했다고 하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소개한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종종 부탁하고 또 소개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기자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자나 아니면 윤대진 검찰국장 또 저기 누구죠? 그 변호사로 선임됐던 분들, 이남석 변호사. 그 일치하는 설명입니다. 근데 기자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사실 뭐 현행법상 문제가 될 건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총장 후보자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처롭죠. 근데 그 말은 맞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거짓말이죠. 이렇게 기자한테 한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말을 또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시는데 지금 뭐 또 앵커께서도 앵커하고 전화를 갑자기 앵커하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저희 청문회에서 하는 말은 무조건 후보 말을 믿어야 된다.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 룰은 누가 도대체 정하는 거냐고요. 자, 기자하고 통화를 할 때 사전에 연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녹취록을. 너무나 자신 있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내가 왜 이남석을 소개해 줬는지를 스토리를 다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전화하면 그 윤호준이 안 받을 수 있으니 내가 했다고 내가 소개해줬다고 메시지를 남겨라까지 이야기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고 굉장히 말을 스피디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거짓말로 미리 작정하고 했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게 정말 거짓말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야당 의원의 질문에
자기가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다가 마지막에 저기 녹취가 공개가 되니까 통화가 공개가 되니까 왜 사과를 합니까? 아, 그때 이런 사정으로 내가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내가 대진이가 내가 가족보다 더 가까운 동생이다. 그래서 내가 보호하려고 했다고 왜 그 당시에 말을 못 합니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는 또 잠시 자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요. 이게 뭐 법관되고 머리 좋고 검찰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는데 거짓말을 계속 이 머리가 좋아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 종국에는 사기꾼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그다음 사과를 하고는 그다음은 뭡니까 선임을 한 적이 없다고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소개를 지금 현행법 변호사법 37조를 보면은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을 특정한 변호인에게 소개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거기에 뭐 돈이 왔다 갔다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일단 법 해석 그대로 하면 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범법행위예요. 위법한 겁니다. 직업이 검사나 판사는 그렇습니까? 그렇죠. 검사나 판사는 이렇게 그 수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소개를 할 때 중수부, 우리 밑에 있는 바로 따끈따끈하게 방금 나간 그런 검사니까 더 변호사니까 더 잘할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소개입니다. 소개가 변호사법 위반인 걸 아니까 금방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임은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임이 됐다는 증거가 어제 언론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임의 문제는 제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2012년 초에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 내사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수사의 단계가 아니었다는 수사의 거죠? 단계가 아니었죠. 그럼 그 단계 경찰이 이제 내사라고 수사에 들어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면은 그 경찰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이 문서 접수 대리인으로 했는데 그거는 국세청 사건에 관련된 겁니다. 국세청에서 그렇죠. 그 파면 처분 소송과 관련해서 그건 취소 소송이었던 거죠? 예,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 행정 소송과 관련돼서 그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마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그 이남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처럼 오해를 자꾸 일으키게 경찰 말씀하시는 건 안 수사와 된다고 관련한 생각합니다. 변호인 선임이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국세청의 파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 그렇습니다. 소송을 냈는데 그것도 결국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네. 거기에는 그 이남석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이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됐던 변호사는요, 박모 변호사이고, 이거는 그 행정소송 그 문건에 다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나왔던 사안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로 선임됐던 변호사는 박모 변호사고요. 국세청과의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행정 소송의 대리인으로서는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세청을 상대로 해서 낸 소송 맞습니다. 파면 처분 취소 소송 맞습니다. 근데 이 소송이 왜 벌어졌느냐? 이 소송은 왜 벌어졌냐면 2012년에 지금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소위 말하면 윤대진 형인 윤우준이 그냥 단순한 세무서장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막강한 파워에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서장이었어요. 출신. 자,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뇌물수수 사건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자기 동생같이 여기는 그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자와 함께 골프를 친 겁니다. 골프 치고 했는데 골프장에 압수수색 영장을 저희 신청했지만 계속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저러한 사건과 연루돼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윤우진이라는 분이. 해외 도피. 그래서 해외 도피를 가고 난 다음에 국세청에서 이 파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게 뭐 다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고요. 다 관련된 사건입니다. 관련되긴 했는데 관련된 소송 사건인데 자체는 별개로 자, 봐야 되는 거 소송 아닙니까? 자체는 별개인데요. 이남석은 통상 지금 저희가 이것도 다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정관 예우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갓 검찰에서 나온 또는 판사직에서 나온 그런 변호사들은 정관 예우 지금 통상 이거는 뭐 그 통상적으로 이 법률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활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뭐 확인해봐야 될 일이고요.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이남석이라는 사람이 이남석 변호사가 분명히 이 사건과 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구색청과의 그 소송, 행정소송이죠. 여기서는 분명히
그 선임계를 제출하고 일을 했다는 거죠.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법원이나 검찰에는 제출을 안 했지만 국세청에 그러니까 세무서죠. 국세청에는 지금 제출을 하고 선임계를 제출하고 활동했다는 걸로 미뤄 보아서 지금 이 이남석이 전혀 이 사건과 무관하진 않다는 거죠. 그거를 검증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더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증을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대리인으로 박모 변호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따로 그리고 있다.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금품 수수 의혹입니다. 아까 뇌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품 수수 의혹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박모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세청과의 파면 취소 처분, 이 소송,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이남석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조금 네, 네. 할까요?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소장, 당시에는 소장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만난 거를 야당은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윤 후보자가 특검 수사팀장 또 중앙지검장 거치면서 사실 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 이른바 적폐수사를 전담해왔던 중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박지원 청문위원이 질의랍니다. 네. 뭐 이렇게 했더니 한국당에서도 영입받은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아마 저 2014년에 그 윤석열 팀장이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그런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어떤 강골한 검사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그 양정철 씨가 그때는 뭐 야인 자격 없고 개인 자격이었을 것 같은데 정치를 권유했는데 강하게 거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에서도 영입 제안이 있었는데 거절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는 확실히 검사로서의 그런 강골인 건 맞습니다만 이 정치 권력과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의 제안, 민주당에서 정치 영입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만났다는 것보다 거절했다는 데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외풍에 휩쓸리지 않고 이 검찰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면모를 오히려 청문회장에서 제대로 보여준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정치검사 의혹을 오히려 해소시켜준 그런 청문회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영입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에 만났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양정철 원장은 당시에는 원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누구나 인정하는 대통령의 복심, 뭐 최측근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심을 안 하겠느냐. 앞으로 수사라든지 뭐 있을 때 여당 편만 들고 야당은 좀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뭐 저희 당 입장이 어떻게 너무 우리 앵커께서 잘 아시는데 부적절한 만남이죠. 네. 만나서는 안 되죠.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소위 말하는 정권 최고의 칼잡이죠. 소위 우리가 검사들을 그런데 정권 최고의 선거 전략가. 그때가 5월 달에 임명이 됐으니까 1, 2월이면 곧 임명된다는 걸 알고 그때도 뭐 수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총선 그림을 그린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했는 이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되죠. 만나서는 안 되고 특히나 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지만 정권 초부터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말은 파다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자명한 사실이고 소문이었어요. 이번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정권 네네. 안에는 경찰총장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대통령의 남자, 문의 남자라고 하는 양정철과 검찰총장 임명을 곧 앞둔 서울중앙지검장의 이 만남,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정보기관 수장도 만났죠.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내부적으로는 또 정치 수사라든지 또 바깥으로는 북풍 조작 등등 많은 의구심을 충분히 낳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좀 잘못된 것들이 이번 우리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 여당이 이 감싸는데 엄호 사격을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정말 처절하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여당이 어떻게 보면 임무라고 할 수 있지 정말 않습니까? 임무죠. 임무 맞습니다.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임무죠. 대통령이 또 지명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일견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총장의 자리에 오른다면 또 되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총장으로서 신세를 졌으니까 갚아야 돼.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뭐 거의 의리 대지나 이러면서 거의 뭐 형님 아우 이러면서 거의 의리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신세를 갚으면 과연 이게 정치로부터 독립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우려스럽고요. 윤석열 네. 총장 후보자의 가장 유명한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조차도 이제 저희가 못 믿을 믿겠다는 수가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상황이 거죠. 됐다. 그렇게 사람에게 보십니까? 이번에 충성한다는 걸 저희가 확실히 좀 느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어쨌든 제가 만약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서 20대 총선을 준비했다라 그러면은 네. 그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외압에 있어서 맞서서 싸웠던 윤석열 같은 분을 1호로 인재 영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아마 검사직을 그만두고 네.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 효과가 굉장했을 거라고 봅니다. 양정철 원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랬을 민주당에서는 끌어오고 싶어 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그래서 또 한국당에서도 탐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다 인재 영입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걸 봐서라도 네. 이 검찰 중립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양정철 자꾸 만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청문회장에서 우리 김진태 청문위원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몇 달 뒤에 피의자 될 사람을 왜 미리 만났냐고? 네. 어떻게 압니까? 미래에 대한 예를. 뭐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네. 자꾸 그런 걸 가지고서 논리를 비약시켜가지고 그렇게 정권의 실세가 될 사람이고 민주연구원장 될 사람을 왜 만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렇게 15년도에 그렇게 만나왔던 몇 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올해 2월 달에는 몇 사람 모이는 자리에서 잠깐 얼굴 봤다는 건데 이것을 과도하게 이 검찰의 정치적인 독립이 훼손될 소지로 이렇게 악용해서 자꾸 크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요. 제가, 네. 네.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부적격이죠. 또는 뭐 사퇴하라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물론 포함하고요. 적격 의견을 낼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못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든 말든 대통령께서는 나 홀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5명이나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네. 국회야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고 단독 나 홀로 그냥 거기까지도 임명을 예상이 했죠. 됩니다. 네, 당연히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 제가 봐서는 전혀 국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찍으면 그냥 무조건 내 갈 길을 간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정을 운영을 해서 지금 사실 그런 국정 운영 때문에 저희가 파행을 겪은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임명 강행하면 임명을 강행하면은 계속해서 저희는 뭐 대통령하고 경색이 된다. 경색될 수밖에 없고 야당이라는 게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제에서 야당이 아무리 견제하고 문제 제기를 해도 대통령이 나 홀로 가겠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은 국회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네. 겨우 들어왔는데 이 문제가 혹시 또 국회 운영의 어떤 파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대통령의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모든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소위 말하면 적어도 그 적폐를 가장한 정의로운 우리 윤석열 후보자께서 이렇게 거짓말 건 아닌가? 적폐 수사, 적폐 수사, 네, 네. 적폐 수사를 하면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지금 정의의 화신처럼 돼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양치기 소년 거짓말을 하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한다. 그것도 야당이 반대하는 청문 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는데 임명을 한다. 이러면 계속 문 대통령께서는 마이웨이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열린 지금 국회인데요. 국회는 제 바람입니다만 정말 쭉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뭐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만 보고서 채택 안 돼도 문 대통령은 임명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민주당도 제가 뭐 봐서- 마찬가지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를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7대 사유에 해당되는 건 없었고 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그런 저는 강골 원칙이 있는 그런 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 조직의 독립성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과 입법부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무열 검찰총장은 약간 다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평가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막판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청문회장에서 위증한 것은 없다. 2012년도에 기자와의 인터뷰 혹은 대화 과정에서 그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이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위증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검찰 조직을 잘 이끌 적임자인가 이걸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상식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희가 거짓말이라는 게 준비를 해야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받은 전화 기자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분이나 뭐 아주 빠르게 신나게 얘기합니다. 그거하고 그건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청문회 나와서 정말 엄청나게 자료 제출 안 해가면서 자기 거 가릴 거 다 가려가면서 야당 의원들 공세에 소위 맞대응해서 지금 대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 참말이다, 진실이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적어도 이번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들은 적어도 거짓말하는 검찰총장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